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단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책,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인류 지정사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순간이죠. 모든 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뉴턴이 등장하기 전에 하늘의 움직임은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였거든요. 사람들은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충 알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만약 지구가 정말 태양 주위를 빙빙 돈다면 대체 뭐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허공에 떡하니 붙잡아두고 있는 걸까요? 17세기 사람들한테 이건 뭐 거의 마법 같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왜 사과는 항상 위나 옆이 아니라 아래로만 떨어질까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현상 속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꿰뚫는 우주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해온 여정을 보면 진짜 한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처음엔 우주가 완벽 그 자체라고 믿었고, 다음엔 수학으로 모든 걸 계산하려 했고, 또 관측으로 직접 증명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법칙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 클라이맥스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풀리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같은 거인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분들이 정말 멋지게 무대의 막을 열었는데, 문제는 무대 한가운데에 여전히 아주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겼고, 케플러가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걸 기가 막히게 계산해냈어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직접 그걸 보여줬죠. 전부 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현상을 아주 훌륭하게 묘사했을 뿐,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의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모든 질문들이 지성의 세계를 안개처럼 떠돌던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단 하나의 법칙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게 되죠. 네,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1687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영원히 완전히 바뀐 해거든요. 바로 뉴턴의 역작, 프린키피아가 세상에 나온 순간입니다. 뉴턴의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혁명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법칙이랑 땅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다르지 않다. 저기 나무에서 사과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힘이 저 멀리 있는 달이 지구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바로 그 힘이라고 말이죠.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핵심적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는요, 완벽한 신의 법칙이 지배하는 천상계랑 불완전하고 지저분한 법칙이 통하는 지상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었죠. 그런데 뉴턴이 나타나서 이 거대한 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겁니다. 우주 전체가 단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아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말 그대로 지적인 대통합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 통일된 법칙이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과학 공식 하나가 더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눈, 그 관점 자체를 바꿔버렸고 아주 강력한 비유,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장이 당시 지식인들이 느꼈을 충격을 그대로 요약해줍니다. 우주는 거대한 시계와 같다. 더 이상 우주는 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알 수 없는 무대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주는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거대한 기계장지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법칙이 있고 계산이 가능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시스템. 그동안 우주를 감싸고 있던 신비의 장막에 거치고 그 자리에 장엄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연쇄 효과, 그 파급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뉴턴의 이 새로운 세계관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우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과학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고요.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산업혁명의 불꽃을 당겼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완전히 재구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학에 드디어 제대로 된 방법론이 생겼습니다. 뉴턴의 작업 이후로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과학은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다시 관측을 통해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된 겁니다. 과학이 더 이상 몇몇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두 번째, 이게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토대가 됐습니다. 뉴턴의 역학 법칙들은요, 포탄의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더 효율적인 기계나 엔진을 설계하고 또 튼튼한 다리를 짓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됐어요. 무엇보다 자연은 계산 가능하다는 이 새로운 믿음이 엔지니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18세기의 그 기술적인 폭발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과학계의 담장을 훌쩍 넘어 인간 사회의 신장보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저 광활한 우주도 이렇게 아름다운 법칙을 따르는데 왜 우리 인간 사회는 변덕스러운 왕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계몽주의에 불을 지폈고 신의 권위가 아닌 이성과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묘묘하게 바뀌었어요. 물론 뉴턴 자신은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만 그의 발견 이후로 신의 역할은 세상의 모든 일에 매일같이 개입하는 관리자에서 이 우주라는 완벽한 기계를 설계하고 그 법칙을 만든 위대한 시계공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뉴턴의 발견이 어떻게 인류의 세계관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이성의 시대 또는 법칙의 시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말이죠. 인류의 지적인 여정을 요약하면 딱 이 표와 같습니다. 처음엔 우주를 완벽 그 자체로 보던 시대에서 계산과 관측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뉴턴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단어, 법칙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지성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과학 이론 하나가 바뀐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더 이상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 바로 이 인식의 대전환이 현대 기술 문명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 거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경이로운 자신감이야말로 인류를 중세의 어둠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이끈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